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권력자들이 새롭게 볼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곳은 지금 현재 배제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네. 그런 곳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서집달 칼럼 관련된 해설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vs 입지 해서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강의를 들으셨거나 우리는 단계별 상승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네, 그럼 이제 해당 매물이 네, 영원히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할까요? 네, 이 해당 매물은 영원히 단계별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매 제한이 걸리고 그리고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가 되면 단계별 상승하던 것도 그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더 이상 단계별 상승을 하지 않고. 네, 이 그렇습니다. 네, 단계별 상승이 끝나고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 거점이고 오른쪽이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놓고 거기는 거점이었을 때와 입지였을 때 요 순서대로 된다. 그래서 거점 그리고 입지의 순서대로 되는데 우리는 투자를 남들이 봤을 때 후질근해 보이지만 인허가가 빠른 거점이었을 때 투자를 하고 입지였을 때는요 대중에게 던진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에서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사업시행 인가 직전에 들어가서 사업시행 인가 먹고 관처 전에 던지고 나온다. 그럼 이제 관처부터는 여기는 입지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네, 입지와 거점은 다르다. 결국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제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개념이 혼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개념이 혼동이 생기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헷갈리게 돼버리죠. 네. 그래서 입지는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거. 네, 멋진 레미안 아파트, 신축 레미안 아파트. 그래서 개인의 선호가 들어가 버리죠. 네, 대중들의 선호가 들어가죠. 예. 네, 근데 거점은요. 아직도 집창초는 살아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개발이 왕성한 지역들이 있죠. 예. 네, 그런 네, 것들이 거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임장 갔을 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불편한 지역 있죠? 사실 그런 데가 돈이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 예. 네, 머리로는 배워서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지역.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릇을 키워봐라. 근데 그릇은 노력한다고도 키워지긴 하지만 힘들어요, 사실. 내가 직접 용감하게 행동해서 수익을 맛봐야 그때부터 그릇이 확 늘려주죠. 예, 네, 그래서 결국 행동이다, 행동. 네, 행동을 잘하려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트렌드를 읽는 공부를 해야 돼요. 트렌드를 네. 읽는 공부. 예. 그나마 좀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뭐, 이런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시당초 거점일 때부터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그렇죠. 이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나 신축은 아니지만, 한 컨디션이 뭐, 준공연도 10년 차에서 한 20년 차 그 사이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이 대체 뭘까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점일 때는 미개발의 상태거나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성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성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입지는요? 입지는 어쨌든 간에 실거주성과 크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좋은 입지하면 당연히 실거주성이 뛰어나고 나쁜 입지는요. 실거주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점은 우리가 개념을 왜 구분할 필요가 있냐 하면 사실 공문에서도 보고 그 고시문 원문에서도 보면은 입지랑 거점이랑 혼용해서 쓰는데 근데 여기서 그 공문에서 나오는 그 입지는요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에서 나오는 그 좋은 입지, 양호한 입지는 역세권 반경으로부터 역세권 이렇게 쓰면은 역세권 반경으로부터 한 200m 이내 여기 있는 곳이고 그 이 역세권이 예를 들면 서울 그 핵심 입지 있죠. 강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광화문 아니면 여의도 뭐 이런 데까지 약 1시간 이내에 도착하면은 입지 양호하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저희도 양호한 입지인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석영파파님이 거점과 입지를 개념을 아예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네. 실거주성이 좋은 곳들은 입지가 좋은 곳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뭐죠? 투자성은 좀 낮다. 네. 어디에 비해서? 거점 지역에 비해서. 네, 반대로 거점 지역은 투자성은 좋은 반면에 실거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나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쾌적한 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쵸. 어차피 압도적으로 많이 벌면은 그 세금 내더라도 이상한 데 사는 사람보다는 많이 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비과세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벌 거야. 머리로는 가능한데 현실로는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2년마다 이사를 다녀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나의 쾌적한 주거성은 담보한 상태에서 극강으로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예,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네, 예.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이다. 입지는 그리고 환경적 범위적 개념이다. 여기까지는 좀 공문 기준이랑 부합하는데 대중들이 기준까지 한다면 주관적인 선호도 또 반영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 공무원들은 입지를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점이랑 혼용돼서 쓰는 게 맞아요. 거점이랑 혼용돼서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양호한 입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편없이 안 좋은 입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쌍문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쌍문 역세권 주변 지역 공무원들은 이 역세권을 후줄근한 노후화된 건물들을 좋은 양호한 건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싶어서 쌍문 역세권도 4호선이고 그리고 사당 일대까지 해서 대략 1시간 이내 정도면은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입지다. 그리고 창동 역세권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창동 역세권 GTX 신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입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의 입장에서는요. 쌍문 역세권 그거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좀 허름한 그런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점 개발지가 어딘지 그리고 좋은 입지는 무엇인지 이런 구분이요. 네,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곳을 거점으로 새로 볼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될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과연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새롭게 부각시킬 것인지 그걸 찾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2040 계획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이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은 결국 생활권 계획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2016년부터 2030 생활권 체제하에서의 행정을 봤을 때 네, 단 한 건도 생활권 계획을 넘어서는 행정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2040 생활권 계획 거점이 이제는 어디로 지정될 것인지. 근데 대부분은 2030 반복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권력자들이 새롭게 볼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곳은 지금 현재 배제되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데 이 거점과 입지라는 개념을 구분을 못하고 헷갈린다면 임장 가서도 이상한 걸 보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반복해서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에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또 석연파파님이 우리 회원님 가운데서는 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임장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은평구가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GTX 뭐 이거는 예로 든 겁니다. GTX A 노선에 있는 연신내 역세권 여기가 가장 핵심 거점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쳤을 때 그렇다면은 GTX A를 내가 거점으로 삼았어요. 거점으로 삼았으면은 그렇다면 GTX A 노선 연신내 역세권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는가? 그것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GTX A 노선 연신내 역세권 지금 착공이 뭐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속도가 나고 있네.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면은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있을 거잖아요. 사방으로 있는데 과연 현재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은 어딘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아니면 하다못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곳은 어딘지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쪽 라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불광 5구역? 가격대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역도 꽤 넓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사업지 사업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비대위는 뭐 혹시 없는지, 그리고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따지고 보면서 그래서 나름 자기만의 기준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불광 5구역이 나와서 말인데 벌써 이 서울시 도시계획 포탈에는 도로 계획이 벌써 나왔네요. 예, 네. 이러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초심자들, 불인이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네, 같은 번지수를 두고 입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점은 제가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무수히 많은 거점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 거점 개발은 일자리 개발인데 이 일자리 개발 덕분에 배우 주거지 개발도 잘 된다. 이거 서울시의 이론이지 저의 이론은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의 이론을 잘 정리해서 소개해드린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권력자는 이런 입지가 아니라 거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서울을 하나 둘씩 세팅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게 핵심.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권력자를 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잘 따라가든지 아니면 가장 베스트는 뭐죠? 그 사람이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눈치채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네. 그게 다 사인을 주는데 이건 공부 많이 해봐야 좀 느끼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것만 아세요. 거점이 돈이 된다. 거점이 돈이 된다. 입지는요? 돈이 된다기보다는 거점보다 돈은 안 되지만 프라이드는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쵸. 네, 프라이드. 네, 그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여기에 사든 것보단, 쭉쭉 내려가서, 한남 더 힐이 어딨죠? 네. 아무튼, 네, 한남 그쪽에 더힐이나 사는 게, 이제 그런 데 사는 네. 게, 네, 이런 거, 네. 네, 나인원 한남도 보이고, 첼리투스나 네. 이제 그런 데 네. 사는 게 네, 그쵸. 좋겠죠. 네, 첼리투스도 이쪽에 있고, 네, 그런 데서 사시면은 자부심과 프라이드는 느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이런 데 사면은 비싸면 비싼 만큼 그 돈값을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렇지만, 효율적인 투자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